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9월의 첫날인데 시장은 좀 잠잠하고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나요? 종목 급락과 종목 급반등은 한 끗 차이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종목 급락과 급반등이 한 끗 차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한 끗 차이는 하나의 선을 딱 긋고요. 불확실성,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게 가격이에요. 이 선이. 그래서 한 끗 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이 불확실성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기업이냐? 그러면 이제 급락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전 투매 기준가를 잡아서 매매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다음 현재 그 기업의 이 가격이 가시성이 있냐? 올 가을 3분기에 뭔가 나올 것 같냐? 뭔가 지금 내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로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게 지금 될 것 같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성이라는 거는 너무 먼 미래 말고 올 하반기에 뭔가 이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좀 키워드가 살아있냐?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 보여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물어보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이 무게추가 불확실성으로 나오면은 NC 소프트나 최근에 이제 그 게임주 일부, 그 다음에 뭐 산업재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무게추가 가시성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경우도 양세 위탁 관수 이게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반등. 그래서 종목 급락과 종목 급반등은 한 끗 차이다. 그리고 그걸 결정한 건 가격인데, 예, 이 가격은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은 투매가 나왔을 때만 공략해야지 먹을 게 있다. 예, 지금 시장은 유동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쏠림으로 가는데 이게 당장 보여야 된다. 투자가들에게 누구나 이야기하더라도 알고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서 요게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들어봤고 오늘장에서 중요한 점들 짚어주시고요.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투매 때만 하자. 애매한 거는 그냥 설사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안 오더라도 하지 말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IT 반도체하고 자동차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좀 낙폭이 나오거나 투매가 좀 나왔을 때 실적이 확실하니까 요걸 가지고 매매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꺼져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DNA 시대가 가고 저는 mRNA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넥신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보다는 이제 IG나 이연제약이나 올릭스나 에스팜이나 뭐 위탁 쪽에서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 뭐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주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동차 현대차는 20만 5천 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어요. 기다려라. 그죠? 20만 5천 원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혹시라도 투매가 나오면 19만 천 원짜리를 받아라. 애매한 자리는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장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5천 원짜리 실제로 반응이 나왔죠. 기다린 사람이 먹은 거고요. 그리고 요 반등은 전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기준 자리는 22만 7천 원을 제시합니다. 요거 이상은 따라가면 안 된다. 또 유동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기준 하나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7만 5천 원과 6만 8천 원 기준을 잡아드렸죠. 7만 5천 원 이하에선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돈은 남겨놓자. 혹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6만 8천 원 정도의 받을 자금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7만 5천 원 기준가 이하에서는 거짓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그렇게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밸류 자리에서는 회복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7만 원대 후반이나 8만 원대 초반 정도, 요 구간 정도 나오면 반도체도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잡는다든지 추세로 대응하는 거는 좀 긴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하이닉스도 제가 10만 7천 원 기준 자리 잡아드렸죠.
10만 7천 원 올 때까지 이건 이제 투매 기준이다.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 너는 팔아라 나는 살 테니 이런 마인드. 그리고 9만 8천 원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이 10만 7천 원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죠. 적자가 나지 않으면 회복되는 자리. 그래서 투매가 나왔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 다 하지만 실제로 이때는 되게 무섭게 빠졌었잖아요. 이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야 이긴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유동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결국은 12만 4천 원과 12만 7천 원짜리에 수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 근데 중간에 뭐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00원씩을 낮추셔야 돼요. 10만 7천 원에서 10만 6천 원,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9만 8천 원이니까 9만 7천 원. 이 자리가 이제 투매의 기준, 공격을 해야 되는 자리,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기준을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투매가 많이 나왔던 NC소프트, 이게 지난주에 70만 원대 막 붕괴됐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린 자리가 62만 원대에서 3만 원을 기다려보셔라 라는 의견을 드렸죠. 중간에 들어가면 물린다. 왜냐하면 지금은 반대매매 공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뭐 신작 게임 부진과 관련된 내용 압니다. 그걸 왜 몰라요? 그죠? 그거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 알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 업체들은 돈을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 강남에 해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쌓이기 때문에 방어가 나와요. 적자가 나오거나 이랬었을 경우에는 무너지는데 흑자가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대 매매 세력을 역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62만 원대에서 63만 원짜리. 이 자리 나오면 투매 나오면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1차 급반등이 나왔었을 때는 1차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세를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매매 해야 되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전저점을 깨는 시도가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5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가 만약에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깨면. 그러니까 지금 첫 반등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62만 원대에서 63만 원인데 가격만 보면은 이제 겁이 나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기술이나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리니지로 PC로 돈을 벌었을 때보다 리니지 M으로 또 리니지 2M으로 돈 벌었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PC로 사업을 했었을 때보다는 모바일로 출시해서 이익이 쌓였을 때 이거는 리니지 설사 뭐 W든 아니면 블레이드 앤 소울이 부진한 그것보다 무조건 이익의 가치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산출한 배줄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LG화학 추세 붕괴인데 지금 현재 LG화학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이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적당한 조정은 버티거든요. 적당한 조정은 버티는데 이게 만약에 2차 하락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잘 가던 주식들도 그냥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배터리 가지고 있거나 전기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전 저점을 좀 테스트 받고 있는 자리인데 최근 들어서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뭐 상장 연기와 관련된 것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이 커졌잖아요. 이 주식은 69만 원대 초반, 69만 원 초반 자리에서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요 자리에서 69만 3천 원에서 69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뭐 5천 원 있을 수 있으니까 69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급반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급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64만 원 확인하러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69만 3천 원에서 69만 4천 원 자리에서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급반등이 안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는데 막 미지권이다. 그러면 64만 원대에도 확인하러 갈 수 있다. 악재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죠. 현재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된 거 관련돼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행인데 대비를 하라 이거예요.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언택트 가운데서 이제 네이버도 잘 가는데 41만 원대에서 42만 원대 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깨지 않으면 언택트가 투심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뭐 새로운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유자를 깨지면 35만 원대의 공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장세가 아니었을 때는 요런 걸 감안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반대 매매 타켓이 될 수 있거나 갑자기 변수로 인해서 내가 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대비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걸 좀 반영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 대안은 만약에
전기차 쪽이나 다른 뭐 산업재나 이런 게 약하면 수소차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mRNA 플랫폼과 CMO가 계속 저는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저는 바이오 제약 쪽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나왔었을 때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IT 쪽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진테크는 44,050원 정도 되잖아요. 이건 472, 47,200원 이하에서 사면 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7,200원 이하에서 사면 돈 된다. 그래서 밑에서 사면 돼요. 분할매수 하는데 지금 46,600원대 초반대까지 확인하고 갔었거든요. 요걸 하나의 밴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재공략 하면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인데 47,200원이라는 자리가 궁금하죠. 이건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저 자리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밸류 계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오제약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게 셀트리온이었잖아요. 이 자리가 27만 원 선 자리에서 29만 5천 원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이 자리는 냅두면 회복된다. 시밀러로서 사업을 했었을 때 원상복귀가 되는 자리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목표치를 얼마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냐면 35만 원대 이상 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녹십자는 투매 기준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32만 5천 원 제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백신 순삭이 산만 하더라도 35만 원은 회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회복이 됐죠. 그때는 신저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때는 신저가 나왔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준가 자리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32만 5천 원이었고요. 그리고 35만 원 기본 회복된다 했어요. 지금 38만 2천 원인데 얀센 관련된 물량이잖아요. 얀센 물량 받으면 42만 원대에서 45만 원 기본이라고 보시고, 만약에 얀센 물량 못 받는다 보면 35만 원대에서 36만 원대 정도가 계속 중심 자리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신규 공략하고 싶은데 주식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녹십자 랩셀 하면 된다. 이거는 10만 3천 원 기준으로 10만 3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저 가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리가 녹십자 랩셀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NK 세포, 플라즈, 그 다음에 요번에 녹십셀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뭐 시대 뭐 사업까지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건데, 녹십자 이 랩셀 이 기업은 앵커님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이제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NK 세포치료제 관련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뭐 금요일날 그러면 해드릴까요? 네, 금요일날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